안녕하세요. 대중음악의 2의 5주차 수업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락앤롤 음악까지 어떠한 흐름이 있었는지를 한번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940년도에 나온 첫 번째 빌보드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래 이것 말고도 이렇게 잘 하얀색으로 정리된 것도 있는데 왠지 좀 더 아날로그한 느낌을 살려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진으로 돼 있는 걸 한번 골라와 봤어요. 첫 번째 빌보드 차트입니다. 내셔널 1, 2, 3, 4위를 보시면 혹시 낯익은 이름들이 있으신가요? 토미 도르시, 지미 도르시, 글렌 밀러, 케이 카이저, 글렌 밀러, 찰리 바넷, 빈 크로스비, 미셸 아이레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익숙한 이름이 있나요? 전혀 없죠. 얘네들이 누군가를 한번 보자면 일단 토미 도르시, 밴드 리더예요. 트럼보니스트입니다. 프랭크 시나트라, 이 토미 도르시 밴드의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고요. 지미 도르시, 토미 도르시의 동생입니다. 그 다음에 글렌 밀러, 역시 밴드 리더고요. 지미 도르시도 이렇게 지휘봉을 들고 있는 거 보니까 밴드 리더겠죠. 여기서 밴드 리더 하면 뭐가 떠오르셔야 되냐면 스윙, 빅밴드 음악의 밴드가 딱 떠올라야 돼요. 이거는 재즈 파트를 제가 올려드리는 링크, 저번 학기 때 미디어 소통과 예술에서 강의했던 총 4편의 재즈 강의가 있어요. 2편씩 묶어서 한 주차씩 수업을 했었는데, 원래는 이번 학기도 재즈 음악을 조금 더 이제 안쪽으로 들여다보려고 했는데, 재즈 음악을 이해하는 건 물론 대중음악에서 굉장히 큰 파트지만 어떻게 보자면 대중음악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축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 축만 들여다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 학기는 조금 더 장르의 특성상, 중요한 장르의 흐름상으로 이렇게 좀 활동 영역을 넓혀보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서 재즈의 이해 파트는 한두 주차로 최대한 모아서 임팩트 있게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대중음악의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 중요한 거, 1930년대가 재즈 이코르 파퓰러 뮤직이던 유일한 시대, 재즈 에라입니다. 그 당시의 재즈는 다 빅밴드 음악이에요. 큰 편성의 음악입니다. 빅밴드 편성은 기본적으로 리듬 섹션이라고 말하는 드럼, 베이스, 기타, 피아노가 있고, 리드 계열이라고 말하는 색스폰 계열, 그 다음에 트럼펫, 트럼본, 이렇게 여러 가지 브라스 계열들이 모여서 악보를 딱 앞에 두고 지휘자의 큐사인에 맞춰서 연주를 하는 그런 음악이 스윙 음악입니다. 이 스윙 음악이 그 당시의 대중음악이에요. 가장 재즈가 대중적으로 유명했던 시기가 1930년대, 그리고 40년대라는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시기를 기점으로 비밥 음악으로 재즈 음악이 변해요. 빅밴드 음악은 서서히 사라지고 소규모 밴드의 그 캄보 밴드라고 하죠. 보통 드럼, 베이스, 기타, 피아노 이 정도의 소규모 편성 단이 훨씬 더 이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어쨌든 40년도의 상황이에요. 보시면 무슨 특징이 눈에 보이시나요? 1940년대 최초의 빌보드 차트에 올라와 있는 대략 1위부터 4위까지의 사람들을 봤을 때 재즈는 흑인 음악이라며? 이때까지만 해도 재즈 음악이 파퓰러 음악이었다며? 근데 왜 차트에 죄다 백인이야? 뭐 이런 느낌 드시죠? 네. 이것도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의 문제예요. 이 뒤로 재즈 음악을 예를 들어 흑인들의 음악이라고 한 영역을 딱 집어서 빌보드에서 새로운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흑인 사회와 백인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흑인들이 미처 접근하지 못했던 비즈니스 계열의 어떤 이제 이런 아이러니함을 느껴볼 수 있죠. 글렌 밀러 같은 경우가 이제 1944년도에 사망했다고 되어 있죠. 정확히는 미싱이에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어느 지역에서 이제 행방불명이 됩니다. 그래서 글렌 밀러가 이때 죽지 않았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재즈의 모습이 지금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이런 안타까운 죽음들도 이런 차트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일단 이 차트에서 보셔야 되는 거, 재즈의 영향이 스틸 굉장히 강했구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든 재즈는 이때까지의 가장 중요한 대중음악이었습니다. 이런 빌보드 차트에 1943년도라고 보이시죠?
1943년도에 Harlem Hit Parade라는 차트가 생깁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48년부터 58년까지 multiple charts were published. 다양한 이름을 가진 차트들이 나와요. 42년도에 Harlem Hit Parade가 만들어지고 얘네들은 주크박스 플레이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차트가 그 뒤에 레이스 레코드 주크박스 차트라고 1945년도에 이름을 이제 바꾸게 돼요. 레이스. 그러니까 백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인종들의 음악도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 줄게. 아이러니하죠? 네. And the race record bestseller chart based on sale began in parallel 1948. They were renamed as R&B chart in 1949. 1949년도에 이러한 흑인 음악들이 하나로 묶여서 R&B 차트라는 차트로 리스트업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R&B와 이 당시 R&B가 조금 다르다고 했었죠. 좌측에 보이시는 게 또 이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팝 타임라인 같은 차트입니다. 60년대 이전까지와 60년대 이후까지를 나누고 있죠. 그리고 이 60년대 이후의 음악에서 엘비스 프레슬리 음악을 가장 첫 번째로 두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보이시나요? 그 이전까지 재즈, 스윙, 컨트리, 필름 사운드 트랙, 그 다음에 락앤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뭔가 파생되어 가는 게 보이죠. 그 와중에 이 밑에 가스펠 음악에서 모타운은 음악 장르 이름이 아니에요. 레코드 회사 이름입니다. 그런데 모타운이 이렇게 밑으로 나와 있고 이 음악이 디스코, 소울, 펑크, R&B 이렇게 영향을 주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대충 느낌 보시면 이쪽 하얀가요? 까만가요? 이쪽 하얀가요? 까만가요? 느낌 나눠지시죠? 이 차트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1930년대까지 미국 대이주가 이제 벌어집니다. 뉴올리언즈에서 재즈가 시작되고 미시시피 강을 타고 사람들이 계속 북쪽으로 이주를 해요. 농경 중심의 사회는 한계가 있지만 예를 들어 뭐 쉬어야 되는 때가 있고 겨울에는 농사를 못 짓고 이런 이제 한계들이 있지만 북부 지방의 공업 도시는 365일 공장에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겠지라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녹록지 않은 삶이었었죠. 그런데 거기 디트로이트라고 말하는 지금은 되게 위험한 도시라고 이제 되어 있죠. 디트로이트에서 새로운 사운드가 발생하더라. 재즈가 뉴올리언즈라는 남부 지역에서 북부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시카고로. 그리고 그것보다 더 북쪽 지방에 있는 디트로이트에서부터 새로운 스타일 음악이 들리기 시작한다. The swing era sound pick up a faster beat. 그러니까 스윙 음악은 이미 이전에도 베스트셀러였었죠. 가장 파퓰러한 재즈의 형태였는데 이 음악 장르가 더 빠른 비트에 더 많은 베이스, 악기는 조금 축소되고 그래서 그렇게 변화된 음악이 리듬 앤 블루스입니다.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블루스 사운드를 기반으로 조금 더 리듬을 강조한 음악이 리듬 앤 블루스라고 보시면 돼요. This was pioneered by a small record company in Detroit called Motown. 이 모타운에서 이 R&B 음악들을 주로 취급했기 때문에 여기 영역이 모타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락앤롤로 시작되는 본격적인 팝 음악 이전에 어떻게 재즈라는 제가 자꾸 흑인들의 음악이라고 해서 참 좀 그런데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음악이 어떻게 미국 전역에 대중음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그 하나의 키워드가 바로 R&B 음악이에요. 이 R&B 음악의 어떤 슈퍼스타라고 할 수 있는 게 레이 찰스, 엘라 피츠제럴드라는 아티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중음악 가장 큰 팝 시장의 음악은 백인과 흑인의 관점들이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시각으로 보면 그전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보여요. 그래서 얘도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가운데를 툭 자르고 위쪽을 보면 주로 메탈, 락 이런 음악들이 펑크가 여기서 만들어지고 위쪽으로 내려와서 흑인들의 음악, 펑크는 여기에 있죠. 소울, R&B, 힙합 뭔가 그들이 공유하는 문화가 딱 둘로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약간 보이시죠? R&B 음악이 뭔지 한번 들여다보면
리듬 앤 블루스가 여기 있고 락앤롤이 여기 있습니다. 리듬 앤 블루스는 주크박스를 기반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음악이에요. 그런데 이 음악을 왜 좋아했느냐? 쉽게 말하면 흥겹고 즐겁고 가볍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는 2차 세계대전이라는 빅 이벤트를 통해서 뭔가 진지함을 이제 추구하던 비밥 음악, 우리가 알고 있던 재즈, 스윙이 비밥으로 변하고 그 비밥이 가지고 있는 물론 에너지도 너무 좋았지만 그 진지함, 더 이상 댄서블 뮤직이 아니라 리스닝에 중점을 두는 그 재즈의 아트폼이 말하자면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우리를 춤추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음악이 필요한데 그런 음악에 대한 이제 수요를 메꿔줬던 게 R&B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드시 칼도니아를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듣고 오셔야 뒷부분 설명이 됩니다. 자, 지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머리 창법의 R&B와는 전혀 다르죠. 이게 R&B 음악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재즈 음악에서 위에서 설명했듯 more beat, more bass, fewer instrument, 좀 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이 음악의 블루스를 기반으로 한 이 사운드가 소울, 펑크, 힙합, 컨템포러리, R&B까지 바로 아프리칸 어메리칸들의 음악으로 이렇게 계보도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R&B예요. 여기에서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비밥 음악이 생겨납니다. 스윙 음악에서 비밥으로 변해가요. 비밥 음악은 재즈 파트 부분에 좀 더 설명이 돼 있겠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막대기를 하나 두고 가운데에다가 손가락을 두고 넘어지지 않게 중심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양쪽 끝에서부터 천천히 손을 안쪽으로 모아서 흔들리지 않는 중점을 잡으면 된다. 그때 맨 왼쪽 막대기의 끝이 재즈의 시작점이고 맨 우측에 있는 막대기의 끝이 지금 현재의 재즈라면 그 중점이 딱 맞는 가운데점이 비밥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비밥이 갖는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재즈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비밥 이후에는 어떤 변화도 없는 거다. 재즈는 비밥을 통해서 지금의 형태를 찾았고 그게 가장 revolutionary, 가장 급진적이고 가장 혁명적인 발전이자 진보였다. evolutionary 가장 혁명적인 일이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비밥 음악을 이해하고 싶으시면 클린튼 이스트우드 감독의 버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찰리 파커의 별명이 버드였는데 비밥의 개척자인 이제 찰리 파커, 색스포니스트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 그냥 그 사람의 일생 자체가 비밥의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 영화 중에 제가 한 장면을 갖고 왔는데 사운드가 잘릴 수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장면은 사운드가 잘리더라도 꼭 여러분들이 같이 보셨으면 하는 장면이어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배경을 설명드리면 1955년도의 상황입니다. 비밥은 2차 세계대전과 함께 꼽혔다가 찰리 파커의 죽음과 함께 져요. 그러니까 1945년에서부터 1955년까지가 대충 비밥이 가장 흥행했던 시기고 50년대에 들어서면서 비밥은 서서히 이제 사라집니다. 40년대 초반부터 떠올라서 어느 순간 정점을 이루고 서서히 집니다. 이게 찰리 파커의 생애와 똑같아요. 55년도에 시대가 많이 변하고 찰리 파커가 다시 뉴욕으로 돌아왔을 때 더 이상 자기한테 연주를 맡겨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전에 알던 버스터 스미스가 연주하는 곳에 찾아갑니다. 그 장면이에요.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연주하고 있는 사람이 버스터 스미스고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 찰리 파커입니다.
Larry, what's going on? When did Buster start playing rhythm and blues? Whoa, whoa, ain't no such thing as rhythm and blues, man. DJs don't like to call it that. This is rock and roll, man. The music of today. Yeah, go. 지금 뭐라고 하는지 들리시나요? 찰리 파커, 비밥의 음악의 창시자입니다. 그 찰리 파커가 오랜만에 이제 뉴욕에 돌아와서 이 상황을 보게 된 거죠.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이지?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Hey, when did 버스터 스미스입니다. Start playing rhythm and blues. 언제부터 버스터 스미스가 리듬 앤 블루스를 연주하게 된 거야? 라고 하니까 여기 있던 이제 버드의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Ain't no such thing as rhythm and blues. 리듬 앤 블루스 같은 거 없어. 요즘 그렇게 안 불러. DJs don't like to call it. 그러니까 리듬 앤 블루스가 부르는 거 좋아하잖아. This is rock and roll 이라고 얘기하죠. 이 흐름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재즈가 사람들을 춤출 수 있게 하는 리듬 앤 블루스로 변하게 되고 이 리듬 앤 블루스가 이렇게 백인들 사회에 흡수되면서 만들어진 게 락앤롤이에요. 이 락앤롤 사운드의 청자들 온통 하얗죠. 무대에 서 있는 사람들, 이걸 바라보는 연주자 빼고 약간 이질감 느껴지는 그림이 보이시나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백인이라고 재즈를 하지 말란 법도 없고 백인 중에 비밥 음악을 사랑하고 찰리 파커의 팬도 있었고 스윙 뮤직의 뭐 듀크 앨링턴이라던가 다른 몇 개의 팀을 빼놓고 베니 굿맨이나 굉장히 좋았던 글렌 밀러 빅밴드도 그렇고 화이트맨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뿌리에서부터 그들 음악이 갖고 있는 이 정의가 뭔지를 봤을 때 어쨌든 재즈는 흑인 뿌리의 음악이에요. R&B 역시 마찬가지고 블루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재즈 음악이 어느 기점을 통해서 변화되는 시점이 있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니까 이제 대중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점에서 비밥 음악으로서 청자와 멀어졌던 재즈가 다시 유일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좋아하는 형태로 남았던 게 리듬 앤 블루스가 되고 이 리듬 앤 블루스가 백인의 음악과 퓨전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R&B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말이죠. Ain't no such thing as rhythm and blues. DJ들 그렇게 부르는 거 안 좋아해. 이 DJ들은 바로 이제 라디오에서 음악 틀어주는 사람들. 지금도 빌보드 차트는 라디오에서 얼마나 자주 음악이 들리는가가 중요한 카운트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라디오 방송국을 사지 않는 한은 어떤 이제 순위를 조절하기가 조금 힘든. 물론 요즘 이제 빅 메이저 회사들은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과도 이런 이제 계약을 통해서 음악을 굉장히 많이 튼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DJ들이 이걸 이제 더 이상 R&B라고 부르는 걸 원치 않는다. 락앤롤이라고 부른다. 이 장면이 있어요. 이 장면은 이 영상에서 잘릴 수도 있겠지만 혹시 방금 제가 보여드린 이 영상이 잘려 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비밥의 창시자였던 찰리 파커가 지금 이 R&B 음악을 어떤 식으로 이제 판단하고 폄하하고 있는가 라는 걸 좀 더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쟤는 한마디에 한음밖에 못 부른데? 뭐 이런 이제 비하도 하고 나중에는 버스터 스미스의 악기도 훔쳐가면서 자기가 막 불러요. 그러니까 뒤에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그냥 이거 한 번에 한 음씩밖에 안 나나 내가 한번 확인해보고 있는 중이야.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버드란 영화가 뭐 썩 재미있는 영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밥의 역사, 재즈의 역사의 어떤 한 귀퉁이, 가장 중요한 귀퉁이를 이해하기에는 되게 좋은 시청각 자료라고 자부합니다.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고요. 1954년 엘비스 프레슬리 released That's All Right, That's All Right이라는 앨범을 발매합니다. He fused country music with R&B to create rock and roll.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컨트리 뮤직과 블루스, 블루스 음악에 리듬 더해진 리듬 앤 블루스, 걔네 두 개가 만났더니 락앤롤이 되더라. 여기서 관점을 보셔야 되는 건 흑인의 문화와 백인의 문화가 결합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냐. 그런 중요한 의미에 이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영향력과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냐. 그거를 느껴볼 수 있는 게 샤우트라는 영화입니다.
존 트라볼타가 나오는 영화예요. 영화 개요는 아마 존 트라볼타가 사람을 죽이고 텍사스 어느 지방으로 이제 숨어 들어갑니다. 아마 이게 1960년대 50년대 말 60년대 초를 배경으로 한 이제 영화예요. 남부 지방은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이에요. 백인 우월주의와 백인들의 문화적 어떤 이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곳이에요. 흑인들의 차별도 굉장히 심했고 짐크로법이라고 흑인 차별법이 여전히 성행했던 곳도 남부 지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카데미 상을 받은 그린북이라는 책도 뉴욕에 거주하는 유명한 흑인 피아니스트가 남부 지방을 투어할 때 그 사람의 운전기사라 우리 이제 반지의 제왕의 아르곤이 운전기사를 맡죠. 그러면서 남부 지방은 굉장히 위험하니까 신변도 보호해주고 일처리도 해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린북이라는 책이 흑인들이 북부 지방에서 조금 자유를 이루던 흑인들이 상대적으로 차별이 심한 남부 지방을 여행할 때 어느 호텔에 머물러야 되는가, 어느 식당에 가면 너희 문제없이 밥을 먹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적혀있는 책이 그린북입니다. 그게 남부의 상황이에요. 이 남부의 상황에서 자, 역시 이것도 미리 말씀드리지만 잘릴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틀어드리려는 영상이 보이지 않으시면 반드시 이 영상을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존 트라볼타가 마지막 이제 학교 밴드를 공연을 이제 앞두고 잡혀가는 장면이에요. 경찰들한테. 그런데 이 존 트라볼타가 남부 지방의 어떤 학교에 말하자면 음악 선생님으로 숨어들어서 학생들의 답답한 백인 문화에 갇혀있던 학생들한테 흑인 문화를 가르쳐 줍니다. 그게 바로 이 락앤롤 음악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뒷부분에 잘릴 위험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멀리서 바라보는 흑인들, 이제 기네스 펠트로의 젊은 시절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한 자유를 누리죠. 모든 사람들 나와서 춤을 추면서. 물론 이 영화상에서 이 밴드를 하는 학생들의 개개인의 문제점들이 있어요. 뭐 악보가 없으면 연주를 못한다거나 소심해서 사운드를 못 낸다거나 뭔가 자기 안에 갇혀있던 학생들이 있는데, 이 친구가 악보 없으면 전혀 연주를 못한다라는 친구입니다.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신나게 치고 있죠. 백인 문화와 흑인 문화가 결합되는 현장이에요. 그것도 가장 극보수의 남부지방에서. 중간에 보시면 그래서 어떤 장면이 있냐면 우리 학장님의 따님이 노래하는 친구가 마음에 들어서 가려고 하는데 반대합니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거예요. 백인 보수주의의 기성세대들은 흑인 음악이 이렇게 백인 문화를 잠식해 오는 게 절대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이 당시 상황이라고 봤을 때 아직 흑인의 인권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도 전이고, 이들 머릿속에서는 지금까지 이 두 개의 집단은 전혀 분리되어 있는 집단이었단 말이에요. 블랙과 화이트는. 그런데 어느 순간 아직 철부지의 티네이저들이 어떻게 보면 어른들 입장에서 굉장히 천박한 음악에 몸을 맡기고 춤을 추는 이런 모습들, 아마 한 번도 클럽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처음 클럽 갔을 때 맞닥뜨리는 충격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장면들을 보면 굉장히 못마땅하게 앉아 계시는 이제 분도 계시고, 십자가 표시도 보이시죠. 보수와 진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그 다음에 흑인과 백인, 여러 가지의 계층이 충돌하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 순간을 대표하는 음악,
아까 뭐라고 하죠? We gonna rock, we gonna roll. 락앤롤입니다. 이게 락앤롤 음악이에요. 그래서 음악 장르로 따지자면 왜 이게 리듬앤블루스와 컨트리 음악과 합쳐져 있느냐, 여러 가지 뭐 요소가 있을 수 있겠지만 베이스 리프라던가 아니면은 컨트리의 어쿠스틱한 사운드를 전자기타 사운드로 바꾸고 리듬앤블루스에서 등장하는 베이스 리듬, 이런 베이스의 워킹 베이스를 가져오는 이런 음악적인 특징들이 잘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악 장르로 따지자면 코드를 어떤 색채로 쓰고 있고 멜로디를 어떤 걸 사용하며 악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도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지만 조금 더 큰 시각으로 이해하자면 이 시대의 남부지방의 백인과 흑인의 어떤 결합, 와,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이게 엘비스 프레슬리로 대표되는 락앤롤 음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메리카 유스들을 얼빠지게 만들었던 이 락앤롤 음악은 shape the popular music of Europe, 유럽까지 영향을 줘요. 그래서 비틀즈도 그렇고 롤링스톤즈도 그렇고 퀸 영화에서도 보면 갑자기 프레드 머큐리가 중간에 팀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We are rock and roll band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시장 역시도 우리는 락앤롤 음악을 추구하는 팀이잖아. 그런데 이렇게 음악을 해도 되나? 이런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락앤롤 음악을 그래서 대중음악의 어떤 시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대중음악은 누구들의 문화죠? 유스 문화죠. 그래서 젊은 층이 소비하는, 젊은 층이 좋아하는 이 파퓰러 뮤직의 흐름을 따라가 보는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트래킹입니다. 이게 대충 1950년대 중반에서 60년대까지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이 계열을 보죠. 이 계열이 백인의 컨트리와 만나서 엘비스 프레슬리를 통해서 락앤롤로 이렇게 흡수가 됩니다. 이 리듬앤블루스 뒤로 가면 아까 들으셨던 칼도니아입니다. 정확하게 블루스의 코드 진행 그대로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뭐 D7은 어차피 프리도미넌트니까 따다따 따다따. 베이스는 어떤가요? 리듬앤블루스가 블루스의 베이스를 더 주기 위해서 당시에 부기우기 베이스, 이런 독특한 베이스 진행들을 가져와요. 그래서 결합해가지고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어떤 댄서블 뮤직, 춤출 수 있는 음악들을 만듭니다. 이게 리듬앤블루스고, 이 리듬앤블루스가 이렇게 만약에 락앤롤로 컨트리와 함께 합쳐졌다고 했을 때 지금 락 어라운드 클락을 듣기 전에 자, 이 음악 한번 듣고 오면 됩니다. 어디 갔죠 링크가? 제가 링크를 붙여줬던 게 사라졌네요. 네, 빌리 헤일리의 His Comet, 빌리 헤일리와 그의 해성들, 멋진 이름이죠. 네, Rock Around the Clock 원곡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어떤가요? 굉장히 친숙한 음악이죠. 락앤롤 음악의 가장 먼저 유명해졌던 락앤롤 음악의 어떤 전체 그림을 만들었던 곡이에요. 여기까지만 들어보시면 앞쪽에서 리듬앤블루스가 가지고 있었던 도미넌트 7 코드의 강조가 첫 부분부터는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죠. 순수한 3화입니다. 컨츄리가 갖고 있었던 코드의 사운드를 한동안 이어가다가
어떤 전환점 부분에 해서 도미노트 7 사운드 만들어지고 적절하게 사마음, 컨트리가 갖고 있던 사운드랑 블루스가 가지고 있던 사운드를 이렇게 컨비네이션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계속 블루스 음악과 리듬 앤 블루스, 락앤롤 음악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검은색의 진한 색깔이 조금 하얘졌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락앤롤 음악 같다라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물론 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오는 건 뭐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으로 순화됩니다. 락앤롤 음악이에요. 물론 락앤롤 음악에 통기타도 얼마든지 쓰일 수 있어요. 포레스트 검프에 보면 그 포레스트 검프가 자기네 집에서 민박집에 머물 때 자기가 개다리 춤을 알려줬어 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포레스트 검프랑 같이 음악을 이렇게 장난치듯 연주하는 부분에서 통기타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통기타를 사용했느냐 전자기타를 사용했느냐, 물론 무대에 섰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지만 악기들의 음색이 변화되는, 그래서 통기타를 썼으니 컨츄리다, 전자음악을 썼으니 락앤롤이다, 이런 분류보다는 조금 더 큰 맥락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락앤롤 음악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R&B라고 말하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음악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계보도가 이어지냐면 모든 것 다 블루스에서 파생되어 왔죠. 블랙 가스펠과 소울 음악으로, 이 소울 음악은 나중에 펑크 음악으로, 펑크가 아닌 펑크 음악으로 발전을 해옵니다. 그래서 레이라는 영화, 레이 찰스의 일대기를 다룬 레이라는 영화를 보면 레이가 잠자다 일어나가지고 필 받았어 라고 곡을 쓰는데 그 여자가 레이, it's gospel 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이 부분입니다. You got it? Okay, yeah, that's right. Now you go ahead and play. 아마 이것도 잘릴 수 있으니까 혹시 잘리면 이 링크로 들어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I'ma close these drapes. I don't want no neighbors looking in. Well, I got a woman way over town. It's good to me. Oh yeah, I got a woman way over town. Ray, It's good to me. Oh yeah, Ray, give me money. Ray, that's sacrilegious. What? It's a gospel song. I know it. 들리시죠? 이거 신성한 곡이야. It's gospel. 이거 가스펠이라고. 근데 네가 그걸 I got a woman, 난 여자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사를 붙이면 안 되지. 장면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흑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스펠이라는 음악적인 장르로 보자면 블루스의 뿌리를 두고 쭉 이어온 음악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한테 종교는 그냥 우리가 주말에 뭐하지? 교회 갈까? 이런 종교가 아니라 정말 자신들의 삶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아주 절박하고 독실한 이제 신앙이었겠죠. 그런데 그런 가스펠 음악, 자기들의 삶을 지탱해 주던 신앙의 기반이 되어주던 음악에 아무리 슈퍼스타라지만 레이가 I got a woman way over town, that's good to me, yeah, say I got a woman, 이런 이제 세속적인 가사를 붙여요. 그리고 여자가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래서 레이라는 영화를 보면 중간중간에 레이가 나와서 공연을 할 때 그 클럽에 찾아와서 이제 목사님들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항의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의 음악이 어떤 방식으로 서로 이제 퓨전이 되면서 그 뒤에 새로운 장르들이 만들어지는가. 그런데 그 모든 장르의 뿌리에 일단 블루스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로 우먼도 보시면 좀 들리시나요? Way over time, oh that's good to me. 죄송합니다. 예, 도멜드 세븐 사운드. 이게 맞습니다. 레이가 갖고 있는 사운드죠. 이런 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새로운 장르들이 만들어지고 발전하고 진동을 겪고 해요. 블랙 가스펠 음악은 이런 블루스 사운드에서 또 다른 이제
색깔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Oh Happy Day라는 곡 기억나시나요? Oh Happy Day. 왠지 자수와 뭐 이런 곡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합창단, 중창단 했을 때 한번 불러봤던 기억이 있는데 시스터 액트의 1992년 시스터 액트에 나와서 흥행했던 대박을 쳤던 곡이죠. 블랙 가스펠 사운드는 그 가스펠 사운드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화성학을 전공한 사람이면 음악 전공자들은 들어 보조 화성의 사용입니다. D 플랫 1도에서 4도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4도의 6/4 화성을 사용하는 이 사운드. 이 사운드가 바로 가스펠이 가지고 있는 가장 독자적인 사운드예요. 그런데 이렇게 4도를 만드는 기법에 백트래킹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악보를 보시면 1도를 만들고 그 1도에 어떻게 만든 사운드죠? 1도 위에 4도, 그 4도 위에 또 4도. 파솔라 시 플랫, 시 플랫 도레 미 플랫. 얘는 한 단계 더 가죠. 파솔라 시 플랫, 시 플랫 도레 미 플랫, 미 플랫 파솔 라 플랫. 그래서 첫 번째 마디 사운드가 이런 사운드라면 두 번째 마디는 이런 사운드가 만들어집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흑인들 가스펠 음악. 가스펠 음악입니다. 그러면 이런 보조 화성을 사용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기 한번 보세요. B 플랫과 E 플랫으로 사운드가 보조 화성이 만들어지면 어떤 코드 톤이 나오나요? E 플랫이라는 음이 등장하죠. 무슨 코드인가요? 도미넌트 7 코드가 만들어지죠. A 플랫, E 플랫, B 플랫으로 갔을 때 얘로 가게 되면 A 플랫, 무슨 사운드죠? 샵 9 사운드죠. 블루스가 가지고 있던 요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소를 조금 더 이 노래를 연주하는 공간에 맞게끔 블렌딩을 했을 뿐이지 얘가 가지고 있는 사운드는 그대로 블루스가 가지고 있는 사운드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어떤 방식으로 블루스가 가지고 있었던 요소들을 그 곡의 캐릭터에 맞게, 장르에 맞게 이렇게 융합해 놨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코드 진행을 사용하면 딱 이런 느낌이 나요. 제가 이거 예제 들 때 대표적으로 연주해 주는 게, 이적의 노래를 듣다 보면 이런 사운드 기억나시나요? 이적의 노래에서. 그래서 이적의 노래에서 항상 이런 보조 화성을 다룰 때 원래는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되고 다른 코드도 쓸 수 있지만 항상 이런 블랙 가스펠에 사도 진행을 써요. 물론 퀸 노래를 들어봐도 이런 이제 사도 진행은 자주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런 블랙 가스펠의 사운드가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는가, 블루스의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사운드 블럭 코드를 만들 때 미레 도레 도를 어떤 방식으로 보이싱 할 것인가,
1도, 2도, 1도, 2도, 1도, 2도, 1도, 2도, 1도 보이시죠? 1도와 2도의 구성음을 기준으로 보이싱을 만들면 조금 더 블랙 가스펠다운 사운드를 만들 수 있다. 여기에서 왜 아까 같은 4도를 쓰면 안 되나요? 4도를 쓰게 되면 이런 사운드가 만들어지니까 또 다른 사운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두 개 사운드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블랙 가스펠의 사운드를 얻어낼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의 뿌리는 블루스 음악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블랙 가스펠 예제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블랙 가스펠이 가지고 있는 사운드 뭐 이렇게 리하모나이제이션으로 치겠죠. 첫 번째 마디에서 1도입니다. 징크레이스. 자, 이때 등장하는 게 세컨더리 도미넌트 7 사운드예요. 그 다음에 4도로 해결됩니다. 이 세컨더리 도미넌트 사운드가 있다라는 거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도 역시 도미넌트 사운드. 도미넌트 7 사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라는 특징이 블랙 가스펠에서 보인다. 끝. 이게 아니겠죠. 그건 디스크립션이고. 그럼 이 도미넌트 7 사운드의 뿌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리듬 앤 블루스. 리듬 블루스는 블루스. 이렇게 뭔가 지속적으로 연관을 갖고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음악에 있는 재료들을 분석했을 때 이 곡이 어디에 이제 뿌리를 두고 있는가. 물론 도미넌트 7 쓰이고 있기 때문에 흑인 음악입니다 이러면 드뷔시의 프렐류드도 이것도 도미넌트 7이에요. 근데 이 도미넌트 7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냐에 따라서 음악 색채는 달라지죠. 흑인 음악이 사용하고 있는 도미넌트 7 사운드는 독자적인 컬러 톤의 코드로서 자기들만의 색깔을 표현하는, 자기들만의 텐션을 표현할 수 있는 재료의 역할을 굉장히 이들 음악 안에서 충실하게 만들어줘요. 어떻게 결론을 지어야지 누구한테도 오해가 되지 않는 결론일까, 이게 되게 어려운데 제가 이렇게 그 블루스와 컨츄리, 락앤롤까지 오는 흐름을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주사마음, 순수한 사마음은 백인 사운드입니다. 도미넌트는 흑인 사운드예요. 그 두 개가 융합됐을 때 도미넌트 계열 사운드가 훨씬 더 진하게 남아있는 음악이 있을 수 있고 사마음의 음악이 진하게 남아있는 음악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락앤롤은 그 두 개 사운드의 색깔이 가장 적절하게 블렌딩 돼서 그 시기와 시대와 그 다음에 역사가 변하는, 흑인들의 인권운동이 부스트되고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매스미디어에 노출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만나서 어떻게 보자면 최초의 파퓰러 뮤직이 된 거예요. 물론 여기서 최초의 파퓰러 뮤직 역시도 약간의 백인 관점이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이 역사를 너무 이렇게 비틀어 보는 건 좋지 않으니까, 물론 제가 드리는 지금 이 정리가 결코 절대적인 정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보면 그 뒤로 등장하는 여러 가지 락 음악, 왜 이 음악은 어떻게 보자면 흑인 중점의 음악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들여다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차례의 수업 동안 컨츄리와 블루스, 락앤롤 음악까지 오는데 중간에 리듬 앤 블루스랑 블랙 가스펠, 소울 뮤직까지 어떠한 서로 이제 맥락이 있는가를 봤는데, 혹시 이게 다 기억 안 난다, 도미넌트 7 사운드랑 사마음의 사운드, 이 두 가지만 머릿속에 담고 계셔도 그 뒤로 많은 부분들이 아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씩들 차트 보시면서 제가 예제로 들려드리지 못했던 부분들 음악 반드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